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돌아오는 4월 25일 꼭 기초연금 받고 있는 통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날짜를 체크해 두세요. 잘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입금되지 않거나 금액이 확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매년 4월 전년도 공시지가 및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 소득을 조사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2024년에 내 소득이 늘어났거나 아파트, 주택 등의 집값이 올라갔다든지 금융재산이 늘어났다면 그 부분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작년 대비 늘어난 분들은 4월 25일에 지급받을 기초연금에서 탈락되거나 그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잘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 탈락해서 끊기거나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2025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끊기지 않으려면 첫 번째,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토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을 하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의 표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과 같은 공적 자료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실제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 아닌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실제 가격의 70% 수준으로 책정되는데요. 2025년 4월부터는 2024년에 발표된 표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2025년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인상되었는데요. 이 인상률은 2026년 4월에 반영되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2% 인상된 가격이 표준 단독주택은 0.57%, 표준지는 1.1% 인상된 공시가격이 반영됩니다. 1,000만 원당 33,000원의 소득인정액이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오르게 된 단 몇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집의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 보세요.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재산이 어떻게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지역별로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든 전세나 월세에 살든지 간에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특별자치도의 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8,500만 원, 특별자치도 도의 군과 같은 농어촌은 7,250만 원이 일반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이 공제된 금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해준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만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산까지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다른 재산 없이 부동산만 소유했을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최대 수급 금액인 34만 2,510원을 모두 받으려면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인 228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8억 1,900만 원, 중소도시는 7억 6,900만 원, 농어촌은 7억 5,650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구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 없이 부동산만으로 얼마까지 소유가 가능한지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면 부부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이 364만 8천 원이죠. 54만 8천 원을 모두 받으려면 대도시의 경우 12억 2,94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1억 7,940만 원, 농어촌은 11억 6,690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서울의 공시가격이 4억인 아파트에서 살다가 지방의 중소도시에 공시가격 4억인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이지만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500만 원인데요. 4억에서 각각의 공제액을 뺀 후에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합니다. 그리곤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살 경우에는 월소득은 88만 3천 원이고 중소도시에 살 경우 월소득은 105만 원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물론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동일한 공시가격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지방으로 이사를 한 것만으로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16만 7천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사를 하거나 은퇴 후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귀촌을 하셨을 경우에 내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이 다르므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놓쳐서 안타깝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복지로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끊기지 않으려면 두 번째, 통장 금액을 확인하세요. 은퇴 후에 자식들도 독립하고 혼자 지내거나 부부만 지내는 경우도 많으시죠? 이럴 때 집을 줄이고 통장에 현금을 보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식들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금융자산을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으로 소득 인정액을 반영할 뿐 아니라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본인 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계속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는데요.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내 재산에서 모두 공제받으려면 3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깝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요. 집이나 자동차,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통장에 현금 재산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 2025년의 선정 기준액은 228만 원인데요. 소득 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서 산출하지만 현금 보유 금액만으로 계산해 볼 경우에 약 7억 4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에 7억 400만 원이 있을 경우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7억에서 공제액인 2천만 원을 빼준 후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228만 원이 나오는데요.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인 228만 원 이하이므로 7억 700만 원까지 보유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현금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통장에 넣어 놓았을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되는데요. 예금이자를 연 4% 적용해 보면 연이자가 2,816만 원입니다. 그러면 7억 400만 원을 훌쩍 넘게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론상 단순 계산임을 참고해서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부부가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2025년 선정기준액이 364만 8천 원입니다. 현금만 보유했을 경우 11억 1,400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 계산은 현금 보유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니 개인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별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끊기지 않으려면 세 번째,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하세요. 퇴직 후에도 다만 얼마의 수입이라도 벌고 싶은데 단 몇만 원 차이로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얼마까지 벌어도 되는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하는 거냐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답변 먼저 드리면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이기에 은퇴하고도 제2의 직업을 찾아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5년에는 작년에 비해 상시근로소득 공제금액이 2만 원 더 늘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의 급여를 받는 분들의 근로소득을 말하는데요. 받고 있는 상시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의 70%를 근로소득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만 65세의 박 씨의 근로소득이 150만 원일 경우에 150만 원에서 112만 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의 70%인 26만 6천 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인 228만 원에서 26만 6천 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부가구의 경우도 말씀드리면 부부 각자의 상시근로소득이 남편이 200만 원, 아내가 180만 원일 경우에 각각 개별적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한 후 합해주면 되는데요. 2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뺀 금액의 70%는 61만 6천 원, 18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뺀 금액의 70%는 47만 6천 원입니다. 이 두 금액을 합산하면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109만 2천 원으로 산정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64만 8천 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평가액은 109만 2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금, 집 그 외에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얼마까지 벌어도 괜찮은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월 근로소득은 437만 원 이하로 받아야 선정기준액인 228만 원이 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745만 원 이하여야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64만 8천 원 이하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월근로소득이 193만 7,850원 이하여야 단독가구 기준기초연금인 34만 2,510원을 모두 받을 수 있고요. 부부가구의 경우 월근로소득이 310만 원 이하여야 기준기초연금 54만 8천 원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내 근로소득 금액을 체크하셔서 위의 금액 언저리에 해당되어 아깝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끊기지 않으려면 네 번째, 사업소득을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에서 사업소득 금액이 반영되게 됩니다.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타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소득 산정 기준은 업종별 단순경 비율을 적용하는데요. 매년 3월에 고시됩니다. 2024년 시행된 귀속 경비율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최 씨가 화장품 방문 판매 사업자일 경우라면 업종 코드가 940908로 단순 경비율 일반율은 75%, 초과율은 65%가 됩니다. 수입 금액이 연간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이 적용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최 씨의 연간 수입이 4,500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은 75%의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고 500만 원은 65%의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4천만 원의 75%인 3천만 원을 뺀 금액인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65%인 325만 원을 뺀 금액 175만 원을 더하면 1,175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 씨의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규모가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은퇴 후 작게 사업을 꾸리는 분들은 업종과 단순경 비율, 초과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체크해 보세요. 나는 사업자라 안 되겠지 했다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위에 최 씨처럼 아깝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사업명의나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했다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끊기지 않으려면 5번째, 임대소득을 확인하세요. 노년의 임대소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임대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동산 권리 이외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임대소득의 경우에 국세청의 단순경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단순경 비율은 매년 3월 말에 고시를 하는데요. 24년 3월 기준으로 일반 주택 임대는 42.6%, 점포 임대는 41.5%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반 주택의 월세를 100만 원 받고 있다고 했을 때는 42만 6천 원을 공제하면 소득 인정액은 57만 4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더라도 그 외의 재산이나 소득이 가구당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다면 임대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끊기지 않으려면 마지막 6번째, 내가 받는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또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13%, 소득 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수급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받고 계신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초연금이 최대 50% 이내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감액 금액은 17만 1,255원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준 기초연금액 34만 2,510원의 150%인 51만 3,760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다 받으실 수 있지만 이 금액 이상이면 소득 인정액이 적더라도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에 대한 산식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A급여액을 꼭 아셔야 합니다. 보통 A값이라고 하는데요. A급여액이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공통적인 부분에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이 증가합니다. 개인에 따라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고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자신의 A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독 가구인 이 씨가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을 때 A값으로 계산하는 소득 재분배 급여의 방식과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방식 두 가지 중에 수급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연금액인 34만 2,510원의 250%인 85만 6,275원에서 국민연금액 60만 원을 빼면 25만 6,275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A급여액이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에서 30만 원의 3분의 2 금액인 2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14만 2,510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준연금액의 50%인 부가연금액 17만 1,250원을 더해주면 31만 3,760원이 산출됩니다. 이 둘 중에 수급자에게 유리한 31만 3,760원이 기초연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기존 기초연금인 34만 2,510원에서 2만 8,75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 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A급여액 산식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어떻게 기초연금이 감액되는지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사실 계산 방법이 쉽지만은 않고 개인마다 연금액과 가구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오는 4월 25일 기초연금 끊기지 않으려면 평소에 잘 체크해야 할 6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이번 4월 25일만큼은 평소와 금액이 변동되어 입금되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금액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만 65세가 된 1960년생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분들도 위 사항들을 미리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에 사전 신청을 하면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생일이 1960년 5월인 분인 경우에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께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오늘 잘될 라디오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잘될 라디오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더 유익한 콘텐츠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잘될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